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12시 반 정도 됩니다. 이 점심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하이온도 제가 계속해서 관찰했는데 이장 초반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주가가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는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변동성의 구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에 대해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흥하이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죠. BDI 지수랑 그 다음에 유가입니다. 특히 이 BDI 지수 자체는 물동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또 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조선주에는 유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해운주에는 유가는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가 상승할 때 흥하해운의 주가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이유는 무엇일지 금일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인데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모멘텀 자체가 자,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이 될지 모두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소폭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강한 매집세로는 볼 수 없습니다. 승하이온 자체가 그렇게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도 그런 강한 매집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수급적인 측면은 이제 종목마다 특징이 다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흥하이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특히 외국인의 매집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근 3거래일 동안에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현재 중동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유가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의 이탈, 수급적인 이탈을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의 매집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흥하이온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보라색 선이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이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흥하이온의 주가인데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흥하이온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또 파란색 선이 하락할 때 흥하이온의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발틱 운임 지수에 따라서 흥하이온의 주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발틱 운임 지수 자체를 BDI 지수로 줄여서 설명이 가능하죠. 이 BDI 지수 자체는 경기 선행 지표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DI 지표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경기가 살아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이 흥하이온의 주가는 이 BDI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BDI 지수가 상승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현재 제가 가져온 지표가 제조업 지표입니다. 예측치가 48.5고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와주고 있냐? 미국의 소매 판매 봤을 때 예측치가 0.4였는데 실제가 0.7을 기록을 해 주었었죠. 그래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경제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표 자체가 이 경제 회복세에 대한 지표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해상 물동량. 그렇게 되면 이 BDI 지표가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앞서서 확인을 해봤듯이 이 BDI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흥하윤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뭐 3거래일 정도는 시장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 리스크가 상승할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해운주의 유가는 사실 비용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흥하해운의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와 비례하면서 흥하해운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운임비와 유가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운임비가 유가보다 더 강하게 주가에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유가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준다, 주가에.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앞으로 장기화되면 될수록 운임비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계속해서 이란의 외무도 어떤 말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또 실수하면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월 8일 전당대회 전에 이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 전에 이러한 이슈가 다시 그 대선 전에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흥하하는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세계 지도를 꺼내면서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뭐 이란 옆에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이 이 대표적인 산유국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란 밑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이란이 제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또 높아질 확률이 높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리스크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특히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리스크가 작용을 할 때 호재성 이슈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 가시성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이 부분이 흥하해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조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동에 대한 이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과격한 주가의 흐름세를 보여주었죠. 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때 당시의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고, 현재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 싸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를 부각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한번 봉쇄하겠다라는 이런 기사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수급 자체가 해운주로 쏠릴 확률도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흥하해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이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